그러면 아까 그 상황 이야기 있잖아요. 국민이 상황되는 문재인이 반면에 홍준표 이 사람이 박지원이 당선되면 아니지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안철수가 당선되면 박지원이 상황되고 뭐 김종인이 태상황되고 그리고 뭐 문재인이 당선되면 이해찬이 상황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국민의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안철수 나름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박지원이 어떤 정권에 개입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조언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조언 듣는 걸 다 그렇게 개입하면은 얘를 이렇게까지 공격할 수가 있어. 노무현이 당선되면 김대중이 상황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예의를 봤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나서 박근혜한테 말대꾸 한 번 하면 바로 잘리던 거. 유승민도 잘리고 김무성도 잘리고 했던 거. 그런 개념은 좀 다르지. 그러니까 정치적 비중이 더 높은 사람이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박근혜의 상황은 최순실이었고요. 생각도 못했던.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홍준표 이자가 뒤에 상황이 사실은 더 있는 거예요. 박근혜는 아니더라도 이명박은 있는 거라고. 맞아요. 홍준표가 당선되면 이명박이 상황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박당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친박이 아닌 놈이 지금 후보로 올라온 거잖아요. 김진태는 급이 안 됐었고 당시에. 홍준표는 알고 보면 친이 중에 친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가 최근에 유세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명박을 당선시켜줬다고까지. 네. 그랬어요. 네. 부산 유세인가 그랬어요. BBK 뭐 사실 그 문건 흔든 것도 꽤 뭐 영향력이 좀 있기는 있었죠. 워낙 상대가 약체여서 솔직히 그런 숟가락 들이댈 입장은 아니긴 했었는데. 그리고 4대강 예산 날치기 한 것도 홍준표가 원내대표 할 때 4대강 법안 2008년에 그런 걸로 보면은 그래놓고 TV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4대강이 뭐가 잘못됐냐. 심지어는 그 낙동강의 녹조도 보호 때문이 아니고 환경 오염물질을 계속 쏟아부어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노상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데요. 저는 뭐 조금 핀트가 벗어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홍준표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디서 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의 본인의 발언들을 상기를 시켜주고 싶어요. 대구 가서는 낙동강에 빠져 죽는다 그랬습니다. 선거 치면. 제주도 가서는 제주 앞바다에서 죽는다 그랬고요. 홍준표가 이제 그 보수파 못 이기면 한강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는 얘기도 경기도 와서 했었습니다. 심지어 포항에 가서는 형산강에 가서 빠져 죽겠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아니 고향이야. 뭐 목숨이 몇 개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방금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다이빙 이벤트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다음 정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선거지면 죽는다. 장지진다 그래놓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이모 씨도 있지만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홍준표는 대선 끝나고 나면 자기는 이제 당권 지고 싶은 욕심이겠지만요. 어쩌면 진짜로 팽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유의 덕선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주류인 친박이나 이런 데 팽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내 주위에서 봐왔던 인간형 중에 가장 비열한 인간형이에요. 비슷한 인간형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 말 전혀 책임지지 않는 유의 스타일. 진짜로 뇌물을 받았으면 할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대법원까지 가. 자기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김두관 경남지사가 진주 유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홍준표가 만들어진 거에 대한 사과. 저를 했다 그랬죠. 예. 저를 용서하지 마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덧붙여서. 근데 진정성은 느껴지더라고요. 네. 진주의료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생업에 바쁜 자식들이 부모들 중환자들 돌볼 시간이 없으니 국가가 돌봐주겠다 이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그것을 뭐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가지고 홍준표의 말이 가면 강성노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폐업시켜버리는 것 자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데 사실 우리 김두관 욕 엄청 많이 했다. 그렇죠. 근데 진솔한 사과를 듣고 나니까 용서가 좀 되더라고. 그러면 덧붙여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경상남도를 버리고 경기도로 도망갔을 때 얼마나 많은 욕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야반도주를 한 홍준표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홍준표한테 용서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라고. 그러네요. 밤 12시에 야반도주 한 거 맞네요. 네. 홍준표는. 그러니까 김두관의 그 발언을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었죠. 근데 김두관 이 사람도 좀 짠하기도 하고 그 앞에 서서 그렇게 경남도민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사과를 한다는 거는 진짜 못 맞춰서 하는 거예요. 홍준표는 자기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로드맵상 현역 국회의원도 지자체장도 아니기 때문에 당권을 지려고 하겠지만 원외 당권을 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요. 내년 다음에 있을 보궐선거에 분명히 출마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도 원래는 자기가 경남도지사를 하게 된 배경이 그거잖아요. 서울에서 민병두 의원한테 떨어지면서 정치생명 끝났다 했는데 이상하게 경남에 보궐선거제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출마를 하면서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새누리당 주류나 보통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냥 센만 해가지고 경선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자들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 저는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 에라이 홍준표 같은 새끼야라는 그런 욕이 곧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해봅니다. 그거는 좀 아직 약해요. 뭐 박근혜스럽다, 맹박이스럽다 이런 아주 센 욕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긴 하고 사실 제가 홍준표를 바라보는 입장은 탄핵과 파면 이후에 박근혜 탄핵과 파면 이후에 친박들이 대놓고 명함을 돌리기가 힘들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홍준표를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계속 나가고자 하는 욕심이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호시탐탐 홍준표 등 뒤에 숨어서 저 친박 괴뢰들이 칼날은 여전히 갈고 있을 거고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고자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가 10% 지지율을 얻던 20%든 30% 지지율을 얻던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홍준표는 바로 팽당할 거고 친박들이 다시 전면으로 나서서 친박이 아닌 대통령 후보를 냈을 때 선거 책임론을 물으면서 친박들이 대거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홍준표가 15%를 넘게 되면 홍준표가 사채로 땡긴 250억을 비롯해서 500억이 넘는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를 더럽히고 우리의 눈을 고통스럽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돈마저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내줘야 된다고 하면 세상에 당해도 이렇게 심하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야,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전략적 투표를 해가지고 홍준표가 대출받은 자유한국당 당사를 어떻게 해. 개털리게 만들 것이냐 이 목적도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호남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어주게 되고 또 홍준표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문재인 못 찍겠다고 하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밀게 돼서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나중에 그 있어서 전라도권의 어떤 정계 개편에 있어서의 뭔가 좀 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 이런 거 사소하지만 되게 딜레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의 작가인 송진아 씨가 홍준표는 그 검사 그 당시에 이제 박상원이었죠. 박상원의 모델이 아니다. 그중에 취재를 위해서 만난 여러 명의 검사들 중에 한 명이지 그것을 혼자 그 어떤 모델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이야기를 좀 하시지. 그러게요. 이거는 뭐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 당시 그 우석이란 이름이 일단 의리의 그 대상처럼 강우석 검사.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서울지검 특수부 특수부라고는 안 했구나. 강우석 검사야. 여기서 내 친구를 건드리려면 나는 죽여놓고 가는 게 좋아. 뭐 이런 거. 지금도 생각나는 대사들이 많은데 그거를 왜 자기가 끌어다가 코스프레를 했는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지가 벌써 15년 훨씬 넘어가는데 아니 20년 됐어요. 20년 됐죠. 지금 이제 처음엔 그거 있는지도 몰랐나 봐. 그때 이제 전개 나올 때도 아니니까. 근데 그런 류의 어떤 그 그림자 안에서 아직도 자기 입으로 내가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라고 이 소리까지 해가는 정말 양심 없는 거를 또 하나 들킨 거잖아요. 뭐 이런 당구가 없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아이씨. 홍준표가요. 심지어는 그래서 로고송으로 모래시계도 쓰고 있어요. 진짜 그게 그 모래시계 노래가 그 백학이었나요? 러시아. 네. 아직도 기억해. 20년이 됐는데. 그러면 안 되지. 홍준표가 최근에 유세에서 자기 가족사를 까면서 자기 결혼 반대했다고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그러면서 26년 동안 집에도 못 들어오겠다. 그 용돈 보내줄 때도 그 영감탱이랑 같이 나눴으면 안 보내준다 그러면서 보낸다. 뭐 이런 소리를 공식 유세 석상에서 진짜 사석도 아니고 서스럼 없이 하더라고. 진짜 우리 60,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런 홍준표를 야, 저 새끼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뽑는다는 거는 도저히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그따위 폐륜의 말을 그따위로 할 수가 있나 이해를 못하겠어. 지난달인가 홍준표가 방문한 곳이 골 때리는 곳을 갔어요. 정동진을 갔어.
그 나무 아직도 남아있나 모르겠다 진짜. 거기가 모래시계가 있잖아요. 네, 고현정 나무, 네. 소나무. 네. 아, 나 진짜 지금도 모래시계 기억납니다. 그 모래시계가 얼마나 인기였냐면은 뭐 그 당시 시청률이 64%라 그러는데 현재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때는 이제 미디어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드라마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팔았던 네. 대단했던 드라마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드라마를 보려고 일찍 들어가고요. 집에. 그리고 미처 못 들어간 사람들은 TV가 있는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고 그랬었어요. 그 홍준표가 얼마나 이 모래시계를 쪽쪽 빨아먹었냐면요. 자기가 애들 학교 같은데 연설을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모래시계 담당 검사고 최민수를 만나서 터프가이에 대해서 직접 전수를 해줬다고 이렇게까지 개구라를 쳤대는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데 가갖고 얘기를 풀면서. 초등학교 애들이 뭘 안다고. 그 박상원이 이명박의 굉장히 그 오랜 지지자잖아요. 네. 참 그것도 신기한 아이러니 같은 거예요. 네. 박상원 지금도 이렇게 되게 뭐 댄디한 이미지로 나오는데 나 그런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역겨워요. 사실 정치권에만 진출을 안 했지 유인천하고 똑같은 부류가 그렇지. 박상원이거든. 네. 자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자칭 정치 컨설턴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 했어요. 유승민을 홍준표가 저렇게 대하면 절대 안 물러난다고. 예초에 어떻게 대했어야 되냐면 유승민 정말 훌륭한 후보다. 우리 후보다. 그래서 유승민 지지자들한테 반감 없이 후보니까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겨뤄보는 형태로 단일화를 하자라든지 상대를 인정하면요. 상대의 반발이 줄어드는데 자기들끼리 따로 만나가지고 요거는 상대에 대한 완벽한 모욕이거든요. 그렇죠. 야합이고요. 욕보이는 거예요. 예. 모멸감을 줬다고. 그런 방식으로 몇 명 끌어오면 후보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졌으니까 여기서 무릎 꿇고 투항해서 단일화 해야지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유승민은 원천적으로 국회에서 뭐 지들끼리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유승민 같은 스타일 입장에서 보면 예초에 예전부터 의정 활동할 때 양아치로 봤을 거예요. 원래 양아치로 봤을 거라고.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런 놈이 나를 모욕줬다 생각하면요. 속에서 칼을 갈죠.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자들은 사람 공감력 있게 누군가를 설득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얘는 홍준표는 반드시 차기 미래에 내가 자유한국당을 살렸다. 내가 당장 당권을 쥐어야 된다고 모르고 가고 싶겠지만 인덕이 없는 자들은 반드시 이번 권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나경원 같이 지금 홍준표 빨아대고 있는 의원에 의해서 분명히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유승민은 지금 이제 와신상담하게서 칼을 갈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모르나? 진심으로 대하면 넘어온다니까 누구나 다. 이 사람이 평생 대해온 게 특수부 검사로서 건달 깡패 이런 저급한 인간들을 저급하다고 해서 그분들의 급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대하는 방식이 저급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해오는 태도를 평생 정치인이 되고서 나서도 변화한 적이 없는 거예요. 대선이 끝나면은 불과 한두 달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요. 홍준표는 바로 감옥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재밌는 상황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똑같이 결국 뇌물죄거든요. 알고 보면 정치자금법하고 네. 뇌물죄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뇌물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대가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찌됐건 홍준표는 세정을 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저렇게 승승장구하지만 그 상태 되면은 정적들 같은 자유한국당의 정적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팽당하는 거죠. 뭐 삶아 먹는 거죠. 그냥 이렇게 등 꽂아 칼 꽂고 팽 시켜버리고 그걸로 네. 정신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어차피 홍준표의 역할은 욕 빠진 무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없는 이 선거에서 누군가가 욕을 먹더라도 최선의 선방을 해줄 만한 사람을 뽑자라는 차원에서 한 달도 안 된 홍준표가 입후보 되자마자 극적으로 모든 후보들을 제끼고 1위로 올라선 거 아닙니까? 뻔한 속셈인 거죠. 그리고 그따위 그 언사나 뭐 친박을 싹 쓸어보겠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 밑에서 선거에 복무하고 있는 그들도 너 선거만 끝나봐. 너는 끝장이야라는 마인드로 내부에서 벌써 홍준표를 노리고 있어요. 만약에 반대로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유승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홍준표보다 더 나왔죠. 저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수 그렇죠.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승민 후보가 애초부터 탈당 이후에 바른정당으로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 보수의 유력 후보로 올라오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생각해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전환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 이렇게 됐어야 돼요. 이명박이 나라를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아니었으면 선거 무조건 졌던 선거였어요. 고정표, 박근혜가 물론 이제 이건 저는 개표 조작은 뭐 배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선거였단 말이에요. 압도적으로 그건 후보의 어떤 인물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마치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 내내 비주류로서 이명박의 사사건건 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선거 전략이나 캐치플레이즈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정권교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당의 책임론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건 선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 기간 동안 망한 정권의 기간 동안 안 망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같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남아서 탈당 자체를 이제 뭐 안 했다는 어떤 가정이겠지만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욕을 들어 먹겠죠. 뭐 망한 정당 어쩌고 하겠지만 최소한 홍준표처럼 돼야지 않고 이게 박근혜까지는 나라 막아라 먹었지만 이건 그래도 보수가 부끄럽지 않은 후보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도 꽤 몰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정표 30%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어찌됐거나 본전 털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유승민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얘네들의 선거 전략이나 어떤 통큰 배팅이 이루어지지 못할 만큼 좀 급급했었고 미래를 못 봤고 국민을 무시했던 거고 사실 그런 식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보수가 재집권하는 모습으로 이게 다시 끌어올려졌다고 하면 선거판에 어떤 변수가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유승민 후보를 깔아뭉개면 깔아뭉갤수록 오히려 보수 지정의 표들은 점점 더 유축되고 어떤 그 적극적인 선거 참여층보다는 중도층으로 많이 빠져나가 버린 듯한 결과가 지금의 이제 어떤 투표율 내지는 지지율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겠죠. 그 선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내가 지지한 후보를 혼자 모르게 찍느냐, 내 친구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찍으라고 독려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자랑스러운 후보냐 아니냐 이런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홍준표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있는 지점도 저는 그거랑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안 빠지는 이유도 그거랑 상당히 자기가 한 말 전혀 책임지지 않는 유의 스타일. 진짜로 뇌물을 받았으면 할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대법원까지 가. 자기가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김두관 경남지사가 진주 유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홍준표가 만들어진 거에 대한 사과. 저를 했다 그랬죠. 예. 저를 용서하지 마라 그랬어요. 용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덧붙여서. 근데 진정성은 느껴지더라고요. 네. 진주 의료원이 만들어진 이유가 생업에 바쁜 자식들이 부모들 중환자들 돌볼 시간이 없으니 국가가 돌봐주겠다 이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그것을 뭐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가지고 홍준표의 말이 가면 강성노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거를 폐업시켜버리는 것 자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데 사실 우리 김두관 욕 엄청 많이 했다. 그렇죠. 근데 진솔한 사과를 듣고 나니까 용서가 좀 되더라고. 그러면 덧붙여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경상남도를 버리고 경기도로 도망갔을 때 얼마나 많은 욕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야반 도주를 한 홍준표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홍준표한테 용서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라고. 그러네요. 밤 12시에 야반 도주한 거 맞네요. 네. 홍준표는. 그러니까 김두관의 그 발언을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었죠. 근데 김두관 이 사람도 좀 짠하기도 하고 그 앞에 서서 그렇게 경남도민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고 사과를 한다는 거는 진짜 못 맞춰서 하는 거예요. 홍준표는 자기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로드맵상 현역 국회의원도 지자체장도 아니기 때문에 당권을 지려고 하겠지만 원외 당권을 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요. 내년 다음에 있을 보궐선거에 분명히 출마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도 원래는 자기가 경남도지사를 하게 된 배경이 그거잖아요. 서울에서 민병두 의원한테 떨어지면서 정치생명 끝났다 했는데 이상하게 경남에 보궐선거 자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출마를 하면서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새누리당 주류나 보통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냥 쌤만 해가지고 경선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자들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 저는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한 욕이 에라이 홍준표 같은 새끼야라는 그런 욕이 곧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해봅니다. 그거는 좀 아직 약해요. 뭐 박근혜스럽다, 맹박이스럽다 이런 아주 센 욕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긴 하고 사실 제가 홍준표를 바라보는 입장은 탄핵과 파면 이후에 박근혜 탄핵과 파면 이후에 친박들이 대놓고 명함을 돌리기가 힘들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홍준표를 바지사장을 세워놓고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욕심이었다고 보는데
지금도 호시탐탐 홍준표 등 뒤에 숨어서 저 친박 괴뢰들이 칼날은 여전히 갈고 있을 거고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이어나가고자 굉장히 부단히 애를 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가 10% 지지율을 얻던 20%던 30% 지지율을 얻던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홍준표는 바로 팽당할 거고 친박들이 다시 전면으로 나서서 친박이 아닌 대통령 후보를 냈을 때 선거 책임론을 물으면서 친박들이 대거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홍준표가 15%를 넘게 되면 홍준표가 사채로 땡긴 250억을 비롯해서 500억이 넘는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를 더럽히고 우리의 눈을 고통스럽게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돈마저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내줘야 된다고 하면 세상에 당해도 이렇게 심하게 당할 수가 있습니까? 야,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전략적 투표를 해가지고 홍준표가 대출받은 자유한국당 당사를 어떻게 해. 개털리게 만들 것이냐 이 목적도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호남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어주게 되고 또 홍준표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문재인 못 찍겠다고 하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안철수를 밀게 돼서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나중에 그 있어서 전라도권의 어떤 정계 개편에 있어서의 뭔가 또 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들 입장에서 이런 건 사소하지만 되게 딜레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의 작가인 송진아 씨가 홍준표는 그 검사 그 당시에 이제 박상원이었죠. 박상원의 모델이 아니다. 그중에 취재를 위해서 만난 여러 명의 검사들 중에 한 명이지 그것을 혼자 그 어떤 모델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이야기를 좀 하시지. 그러게요. 이거는 뭐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 당시 그 우석이란 이름이 일단 의리의 그 대상처럼 4대강 법안 2008년에 그런 걸로 보면은 그래놓고 TV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4대강이 뭐가 잘못됐냐. 심지어는 그 낙동강의 녹조도 보호 때문이 아니고 환경 오염물질을 계속 쏟아부어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노상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데요. 저는 뭐 조금 핀트가 벗어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과연 홍준표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디서 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의 본인의 발언들을 상기를 시켜주고 싶어요. 대구 가서는 낙동강에 빠져 죽는다 그랬습니다. 선거 치면. 제주도 가서는 제주 앞바다에서 죽는다 그랬고요. 홍준표가 이제 그 보수 우파 못 이기면 한강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는 얘기도 경기도 가서 했었습니다. 심지어 포항에 가서는 형산강에 가서 빠져 죽겠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아니 고향이야. 뭐 목숨이 몇 개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 방금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다이빙 이벤트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다음 정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선거지면 죽는다. 장지진다 그래놓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이모 씨도 있지만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홍준표는 대선 끝나고 나면 자기는 이제 당권 지고 싶은 욕심이겠지만요. 어쩌면 진짜로 팽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유의 덕선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주류인 친박이나 이런 데 팽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내 주위에서 봐왔던 인간형 중에 가장 비열한 인간형이에요. 비슷한 인간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상황 이야기 있잖아요. 국민이 상황되는 문재인이 반면에 홍준표 이 사람이 박지원이 당선되면 아니지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안철수가 당선되면 박지원이 상황되고 뭐 김종인이 태상황되고 그리고 뭐 문재인이 당선되면 이해찬이 상황되고 이렇게 이제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저는 국민의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안철수도 안철수 나름의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 박지원이 어떤 정권에 개입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조언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조언 듣는 걸 다 그렇게 개입하면은 얘를 이렇게까지 공격할 수가 있어. 노무현이 당선되면 김대중이 상황된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박근혜 예를 봤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나서 박근혜한테 말대꾸 한 번 하면 바로 잘리던 거. 유승민도 잘리고 김무성도 잘리고 했던 거. 그런 개념은 좀 다르지. 그러니까 정치적 비중이 더 높은 사람이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박근혜의 상황은 최순실이었고요. 생각도 못했던.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홍준표 이자가 뒤에 상황이 사실은 더 있는 거예요. 박근혜는 아니더라도 이명박은 있는 거라고. 맞아요. 홍준표가 당선되면 이명박이 상황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친박당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친박이 아닌 놈이 지금 후보로 올라온 거잖아요. 김진태는 급이 안 됐었고 당시에. 홍준표는 알고 보면 친이 중에 친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가 최근에 유세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이명박을 당선시켜줬다고까지. 네, 그랬어요. 네. 부산 유세인가 그랬어요. BBK 뭐 사실 그 이렇게 문건 흔든 것도 꽤 뭐 영향력이 좀 있기는 있었죠. 그냥 워낙 상대가 약체여서 솔직히 그런 숟가락 들이댈 입장은 아니긴 했었는데. 그리고 4대강 예산 날치기 한 것도 홍준표가 원내대표 할 때